14초. 태현이가 미국 챔피언을 매트에 항복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4초였다.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맨해튼 주짓수계의 황금소년, 수상 경력의 타일러 존슨을 평범한 흰띠를 두른 14살, 한국인 이민자 소년이 어떻게 제압한 걸까? 3개월 전, 이 쌍둥이 형제는 엠파이어 아카데미에서 조직적인 모욕의 대상이었다. 애니메이션이나 보러 돌아가라. 미국인들은 금지된 기술을 훈련인 척하며 고의로 공격했고 월 $1,000의 등록금을 받는 찰스 교수는 그 모든 차별을 못 본 척했다. 하지만 서울 출신 전직 사이버 경찰이었던 아버지 민수이는 자신의 아들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걸 보고 변호사를 찾지도 전학을 보내지도 공개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90일 밤 동안 거실을 비밀 도장으로 바꾸고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한국식 실전 무술을 아들들에게 전수했다. 미국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뉴욕주 대회 날 흰띠 태현 vs 챔피언 검은띠 타일러 존슨, 이름이 호명되자 관중석엔 웃음이 퍼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 14초 후 타일러가 매트 위에서 의식을 잃게 될 줄은, 그리고 그의 형 준서이는 더 빨랐다. 무패 5년의 미국 천재 선수 네이선 브룩스를 단 9초 만에 쓰러뜨렸다. 미국 챔피언들의 공개적인 굴욕은 그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끝까지 시청하고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한 평범한 한국 가족이 인종차별로 가득 찬 미국의 제국을 무너뜨렸는지를. 이준서와 이태현이 맨해튼의 엠파이어 주짓수 아카데미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미국인이 대부분인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4세의 한국인 쌍둥이 형제들은 외모만으로도 눈에 띄었지만 가장 어린 회원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2주 전에야 흰띠를 획득했을 뿐이었다. 도심에 세련된 상업 건물에 위치한 아카데미에서 형제들은 부지런히 훈련했다. 그들의 동일한 움직임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기본 자세 연습 중에 17세의 네이선 브룩스가 주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쟤네 쌍둥이 좀 봐. 마치 두 개의 애니메이션 인형이 진짜 동작을 흉내내는 것 같군. 옆에 있던 타일러 존슨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K-팝 비디오를 좀 보여주면 더 빨리 배울지도 모르지. 그 말은 준서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의 자세가 흔들렸고 즉시 태현의 자세도 흔들렸다. 쌍둥이의 연결고리가 형제의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여러 학생들도 그 댓글을 듣고 불편한 듯 쌍둥이와 고급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3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찰스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도를 계속했다. 허리를 곧게 펴세요 흰띠들. 힘은 좋은 기반에서 나옵니다. 태현의 턱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다. 준서는 형제의 분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들의 유대감이 모든 감정을 증폭시켰다. 한 명이 고통받으면 둘 다 고통받았다. 한 명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 수치심은 2배가 되었다. 이제 대련 연습 시간입니다. 찰스 선생님이 발표했다.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과 짝을 이루세요. 준서와 태연은 다른 초보자들을 찾았지만 네이선과 타일러가 이미 포식자의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아직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상상조차 못했던 훈련으로 위장한 학대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아름다운 맨해튼의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준서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가치, 그들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태연의 눈을 바라보며 준서는 형제의 눈에서 자신의 불안을 보았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다. 신선한 고기군. 네이선이 친구를 즐겁게 하려는 듯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둘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는 다른 초보자들과 훈련해야 해요. 태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분석적인 접근 방식으로 출구를 찾으려 했다. 걱정 마. 타일러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의 검은 띠는 쌍둥이들의 흰 띠와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가 몇 가지 진짜 기술을 가르쳐 줄게.
드라마에서 배운 자기 방어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의 어조에 담긴 캐주얼한 편견은 준서의 시야를 분노로 흐리게 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태연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쌍둥이의 의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립을 피한 것이다. 훈련이 시작되었고 쌍둥이들은 즉시 자신들이 공영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일러의 첫 번째 팔 관절 기술은 마지막 순간에 억제된 척했지만 준서의 팔꿈치에 충분한 압력을 가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했다. 이런 타일러가 연극적인 걱정을 표현했다. 이 흰 띠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물렁하네. 인접한 매트에서 태현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 레이선의 가벼운 접촉 기술은 의도적인 목표를 드러내는 강도로 적용되고 있었다. 태연이 배웠던 기본 자세 중 하나로 반격하려고 했을 때 레이선은 쉽게 그것을 피하고 태연을 바닥으로 던지는 넘기기로 응답했다. 거기 있어. 레이선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며 말했다. 그게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대련은 10분 더 잔인하게 계속되었다. 찰스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동안 레이선과 타일러가 지도의 가면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코멘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쌍둥이들은 둘 다 타박상을 입었다. 세션이 끝난 후 쌍둥이들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장비를 모았다. 둘 다 약간 절뚝거리며 그들의 흰 띠는 얼마나 패배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떠나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문이었다. 준서는 형제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는 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이것을 견뎌낼 거야. 그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우리가 강하다고 하셨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까? 이민자의 아들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의 몸에 있는 멍은 자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문으로 향했고 준서는 그들 뒤에서 네이선과 타일러가 속삭이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귀에 침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의 뺨을 뜨겁게 만들었다. 태현이 갑자기 멈추어 섰다. 준서는 형제의 호흡이 얕아지고 주먹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의 아버지 이민수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그의 도착을 알렸다. 민수는 즉시 아들들의 지저분한 외모, 그들이 움직이는 조심스러움, 그들의 자세에 강제된 무심함을 알아차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준서의 입술 위에 작은 상처와 태현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수업은 어땠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울사이버 경찰에서 20년 동안 부하들에게 존경받았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좋았어요. 두 소년이 완벽한 동시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의 연결은 거짓말에서도 온전했다. 민수는 긴 순간 동안 그들을 연구했다. 준서의 터진 입술과 태현의 붉어진 팔뚝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아들들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수년간의 경찰 훈련으로 그것을 감지했다. 뭔가 유용한 것을 배웠니? 네, 준서가 말했다. 그는 형제와 말해지지 않은 대화를 담은 시선을 교환했다. 많이 배웠어요. 차 안에서 쌍둥이들은 침묵을 지켰다. 민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관찰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아들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할 것이라고 믿었다. 집에서 쌍둥이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 윤아를 도왔다. 준서는 칼을 손에 들고 야채를 자르려다 멈췄다. 그의 손목이 아직도 타일러의 강제된 제압에서 아팠다. 괜찮니? 윤아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네, 어머니, 그냥 오늘 훈련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윤아는 미국에서의 삶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졌다.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는 서울의 넓은 집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이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시간이 걸릴 거야. 그녀가 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어려워.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들은 한국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외부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준서는 복대서 한 그룹의 미국 아이들이 그를 향해 비웃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의 중얼거림에서 쿵푸키드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학교에서도 주짓수 아카데미에서도 그들은 달랐다. 빠져나갈 수 없는 차이. 그날 밤 준서는 태현이 침대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였다. 그는 형제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우리는 함께야. 그 제스처가 말했다. 항상. 3주가 지났고 패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측 가능해졌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쌍둥이들은 새로운 결심으로 아카데미에 도착했지만 네이선과 타일러에 의해 체계적으로 부서졌다. 오늘은 파트너 교체, 수업 6주째 찰스 선생님이 발표했다. 고급 학생들이 초보자들에게 싸움의 기초를 도울 겁니다. 네이선의 눈이 준서에게 고정되었을 때 그의 위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포식자의 미소는 그의 자신의 반영만큼 익숙해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일찍 온 것 같군. 타일러가 네이선에게 여러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다. 신선한 목표물들. 준서의 공포는 그의 목구멍을 조였다. 그는 형제의 눈에서 같은 두려움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은 견뎌내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일 뿐이었다. 스파링 세션은 정당한 교육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네이선은 부모님이 관람구역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태연에게 기본적인 목조르기 기술을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으로 시범을 보였다. 내 팔의 위치를 봐. 네이선이 헌신적인 교관의 인내심 있는 어조로 말했다. 한번 해봐. 태현이 그 동작을 모방했고 네이선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경고 없이 그의 다음 움직임은 필요 이상으로 태현의 목을 강하게 조였다. 태현은 매트를 두드리며 숨을 헐떡였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어. 네이선이 거짓된 걱정으로 말했다. 실제 싸움에서는 그런 망설임이 너를 다치게 해. 태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팠고 공기가 폐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준서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타일러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가로막았다. 네 동생은 스스로 배워야 해. 네가 그가 진짜 훈련을 감당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도전이 공중에 떠올랐다. 준서는 거부하는 것이 태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락하는 것은 타일러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신이 가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 준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일러의 미소가 넓어졌다. 좋아. 목조르기 기술에 대해 작업해보자. 이어진 것은 훈련으로 위장된 20분간의 체계적인 학대였다. 타일러의 기술은 일관되게 필요 이상의 압력을 가했고 그의 교정은 준서를 고통의 한계로 몰아넣는 비틀기를 동반했다. 너는 너무 수동적이야. 타일러가 준서를 3번 연속 항복하게 만든 후 말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항상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주짓수는 힘에 관한 것도 있어. 그의 어조에 담긴 미묘한 외국인 혐오적 뉘앙스는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했다. 준서는 그의 민족성이 열등함의 표시로 사용되는 것을 느끼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그는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땀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한국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는 존경받았다. 여기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치 없는 존재. 옆 매트에서 태현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네이선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네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느리게 압력을 풀었다. 정말 약하네. 네이선이 속삭였다. 내 조상들도 이렇게 약했을까? 이래서 너희 나라는 항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거야. 그 말은 태현의 영혼을 찔렀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영웅이었다. 그 자부심이 이제 네이선의 독성 있는 말에 더럽혀졌다. 대련이 끝났을 때 쌍둥이들은 다리가 떨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다. 미국인 학생들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가며 비웃었다. 지금 내 킥복싱 클래스에 있는 10살짜리 여자애도 저것보다 더 잘할 거야. 한 소년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 속하지 않아. 또 다른 소년이 동의했다. 그들은 실제로 싸울 수 없는 나라에서 왔어. 준서는 그들의 웃음이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눈이 그와 태연을 향한 것 같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오물처럼 취급받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찰스 선생님조차도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이 미국인의 방식인가? 준서는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온 기회의 땅인가? 그날 밤 아버지의 차 안에서 쌍둥이들은 여러 부상의 얼음팩을 누른 채 앉아 있었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팽배했고 공유된 좌절감과 커져가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결국 알아차리실 거야. 태현이 마침내 말했다. 멍든 갈비뼈에 얼음을 조정하며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 돼. 준서가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니까.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가 뉴욕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속해.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걸 결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있었다. 매일 밤 그는 도쿄나 서울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는 그가 괴물이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그가 특이한 존재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윤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부엌 탁자에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괜찮니? 그녀가 준서의 부어오른 눈썹 아래를 만지며 물었다. 네 어머니, 그가 대답했다. 그냥 연습 중에 실수했어요. 윤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의 대화에는 수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온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강해질 거야, 민수가 말했다. 이건 그저 적응의 과정일 뿐이야. 윤하는 태현의 찢어진 도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난 그저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곳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라.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귓가에 울리는 미국 소년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네이선의 교활한 미소, 타일러의 경멸적인 눈길, 모든 구경꾼들의 눈에 담긴 불편한 인식. 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른 걸까?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한 일이 뭐지? 우리가 선택한 게 뭐지? 아침이 올 때까지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나와 태현의 침대로 갔다. 형제는 이미 깨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린 아버지에게 말해야 해. 준서가 속삭였다.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셔. 그분은 우리가 도전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하셔. 하지만 이건 도전이 아니야, 태현아. 이건 잔인함이야. 태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맞아. 하지만 우린 그분이 믿을 증거가 필요해. 이틀 후 민수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을 아카데미 입구에 내려주는 대신 그는 주차하고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 수업을 관찰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부모를 위해 마련된 작은 구역에 자리를 잡는 동안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민수의 존재는 즉시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의 경찰관다운 태도와 분명한 보호는 아이들이 몇 주 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패를 만들어냈다. 이 선생님, 찰스 선생님이 전문적인 예의로 다가왔다. 자녀들의 훈련에 관심 있는 부모님을 보니 좋네요. 항상 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방을 검토하며 날카로웠다. 준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알아차렸다. 네이선과 타일러는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새로운 조심성이 있었다. 준서는 희망의 작은 씨앗을 느꼈다. 아마도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수업은 달랐다. 네이선과 타일러는 선배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코멘트는 더 미묘해졌고 신체 접촉은 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다. 편견적인 뉘앙스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어른 관찰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외과적 정밀함으로 전달되었다. 오늘 좋은 노력이었어. 네이선이 특히 잔인한 그래플링 세션 후 태현에게 말했다. 정말 향상되고 있어. 네 아버지는 네가 우리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담긴 암시는 명백했다. 내 자리를 알라. 우리 세계에서 너는 손님일 뿐이야. 태현은 그 말이 그를 자르는 방식을 느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을 것이다. 수업 후 민수는 아이들의 진전에 대해 찰스 선생님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헌신적인 학생들입니다. 강사가 말했다. 타고난 민첩성을 가졌지만 주짓수가 신체적 기술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조화된 환경에 맞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아이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권위를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 여기서 그들의 적절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리라는 문구는 찰스에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쌍둥이 모두에게 물리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아버지조차도 그들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그가 관찰한 것에 만족을 표현했다. 여러분이 거기서 좋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군요. 이 찰스는 엄격한 배를 운영하고 있어. 네, 아버지. 두 소년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들의 동시적인 응답은 아버지의 승인의 쓰라린 아이러니를 가렸다. 저 나이 많은 학생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군. 경험 있는 젊은이들이 신참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 좋네. 준서는 승객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사건 해석은 마치 대체 현실에 사는 것 같았다. 멘토링이 고문을 대체하고 지도가 체계적인 굴욕을 가리는 곳.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태현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제도적 외국인 혐오에 대해, 권위 인물들이 자발적 맹목을 통해 어떻게 학대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희생자들이 어떻게 붐비는 방에서도 고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민수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주짓수는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이 던지는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날 밤 공유된 침실에 누워 쌍둥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아지지 않고 있어. 태현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알아.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떨까? 준서는 그것을 고려했다. 아버지는 항상 그들에게 자신의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인내를 통해 존경을 얻으라고 가르쳤다. 시스템 자체가 그들에게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믿지 않을 거야. 준서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오늘 찰스를 봤고 네이선과 타일러를 봤어. 모든 것이 그에게 정상적으로 보였어. 그들이 그렇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지. 정확해.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는 포기자처럼 보일 거야. 마치 우리가 진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태현은 준서가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의 목소리가 어둠을 통해 왔다. 준서 자신의 불타는 결의와 일치하는 결단력을 담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향상되어야 해.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야 해. 어떻게? 그들은 검은 띠야. 우리는 이제 막 흰띠로 시작했잖아. 아직 모르겠어. 태현이 인정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준서는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직 깨어 있었다. 아마도 그날의 마지막 집안일을 끝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 낯선 나라에서 그들 모두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생각했다.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 준서가 속삭였다.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잘 지내길 원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말이 준서의 마음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희생자였다. 그리고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가는 길은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준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에 빛났다. 그들의 부모가 도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한 미국의 꿈의 이미지. 방 안에서 두 14세 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강사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전쟁에서 그들의 생존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업 8주차는 다른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준서와 태현이 그들의 장비를 모으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민수는 국제 해킹 사건에 대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의 피로는 그의 눈 아래 어두운 원에서 분명했다. 오늘 밤 집에 태워줄 필요가 있니? 그가 물었다. 시계를 확인하며. 경찰서 미팅 후에 들를 수 있을 것 같아. 걸어갈 수 있어요. 준서가 재빨리 말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것은 아버지가 위장된 학대의 또 다른 세션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맨해튼은 서울이 아니야. 민수가 지적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는 것은 문제없어. 정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괜찮아요. 태현이 덧붙였다.
도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더 집처럼 느끼는 데 도움이 돼요. 아카데미에서. 그날 밤은 기본 자세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쌍둥이들은 집에서 그들의 기술을 연습했었고 그들의 제한된 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비디오를 사용했으며 그들의 향상은 눈에 띄었다. 파트너 연습 시간입니다. 찰스 선생님이 발표했다. 오늘은 여러 공격자에 대한 방어 기술을 연습할 겁니다. 이 연습은 고급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어떻게든 쌍둥이들은 시범 파트너로 선택되었다. 네이선과 타일러는 적절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자원했고 그들의 열정은 그들의 강사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적신호를 올렸다. 핵심은 기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이선이 쌍둥이를 둘러싸며 클래스에 설명했다. 숫자에서 분리할 때 당신은 한 위치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이어진 것은 허가된 폭력의 걸작이었다. 방어 원칙을 시연한다는 구실해 네이선과 타일러는 쌍둥이들에게 그들을 피투성이와 어지러움으로 남긴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다. 준서는 호흡이 곤란하다고 느꼈다. 그의 옆구리는 타일러의 예리한 무릎 타격으로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는 태현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그는 형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네이선의 팔이 그의 목 주위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준서는 생각했다. 이건 공개 처형이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을 찔렀지만 그는 그것들을 참았다. 그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그 만족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이선과 타일러는 쌍둥이를 완전히 제압했을 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주위의 학생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일부는 혐오감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찰스 선생님은 두 소년의 의도적 잔인함을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좋은 시범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모두가 네이선과 타일러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준서의 가슴에 얼음과 같이 가라앉았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정의였는가? 이것이 존경받는 방식이었는가? 큰 창문을 통해 민수는 네이선과 타일러가 장비렉 근처에서 다른 학생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유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항복했는지 봤어. 타일러가 말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전에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마도 그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모든 것을 배웠을 거야. 네이선이 대답했다. 규율 없고 기술 없고 그저 로봇처럼 기계적인 움직임만. 민수의 피가 얼어붙었다. 외국인 혐오적 함의가 그에게 닿았을 때 그때 그의 아들들이 건물에서 나왔다. 주차장의 어두운 조명에서도 그들의 부상의 정도는 무시할 수 없었다. 준서의 입술은 터지고 부어 있었고 그의 유니폼은 어깨에서 찢어져 있었다. 태현은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은 사람의 조심스러움으로 움직였다. 민수의 경찰 훈련이 즉시 작동했다. 그는 학대의 희생자들을 충분히 보아왔기에 체계적인 학대를 인식했다. 채타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집에서 부엌의 강한 조명 아래 그들의 부상의 전체 정도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태현의 목은 손가락 모양의 멍으로 덮여 있었고 준서의 위팔은 어두운 타박상으로 얼룩져 있었다. 얼마나 오래?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험했다. 아버지, 그건 아니. 준서가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 민수가 반복했다. 그의 명령 목소리가 회피를 차단했다. 처음부터요. 태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첫날부터.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민수가 그들의 인격 형성을 칭찬하는 동안에 8주간의 체계적인 잔인함. 강사가 이 모든 것을 봤어?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준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했어요. 민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반영은 그의 가족의 미래를 정의할 결정과 씨름하는 남자를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 그의 핏줄, 그의 자랑스러움이 미국 소년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더 나쁜 것은 그는 그것을 묵인했다.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나빴나요? 민수가 물었다. 아이들에게 다시 향하며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의 대화를 나누며 아니요. 태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똑같았어요. 단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민수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그의 수염은 하루가 지난 그림자였다. 내가 너희에게 싸움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가르쳤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인내심을 갖고 존경을 얻으라고 가르쳤어. 우리는 노력했어요, 아버지.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아, 민수가 말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리고 넌 잘했어. 넌 강했어.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학대야. 그 말은 방에 떨어졌다. 결코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마침내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태현이 물었다. 우리는 그에게 이것을 고칠 기회를 줄 거야. 내일 찰스와 이야기할 거야. 그가 듣지 않으면요? 준서가 물었다. 민수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거야.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신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뉴욕주 토너먼트에 대한 광고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야. 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정도로 우리 아들들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저녁, 민수는 결정된 걸음으로 아카데미에 들어섰다. 그의 완전한 미국 군복을 입고 권위를 투사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 찰스 선생님은 접수대에서 전문적인 예의로 올려다보았고 그것은 빠르게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하이 선생님, 그것은 코스튬인가요? 아니요, 찰스 선생님, 저는 예비군입니다. 우리는 내 아들들과 당신의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찰스는 전에 어려운 부모를 다루었던 사람의 태연한 자신감으로 그의 책상 뒤에 자리를 잡았다. 무엇이 걱정으로 보이나요? 민수는 서 있었다. 그의 몸은 긴장된 움직임으로 작은 공간을 채웠다. 내 아들들은 당신의 수업에서 2달 동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외국인 혐오적 코멘트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검은 띠 학생들에 의해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있습니다. 찰스의 표정은 연습된 걱정으로 바뀌었다. 이 선생님, 저는 훈련이 특히 새로운 학생들에게는 강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선 브룩스와 타일러 존스는 내 아이들을 샌드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견고하지만 위험했다. 당신의 감독하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심각한 혐의입니다. 찰스가 대답했다. 그의 의자에 기대며. 네이선과 타일러는 존경받는 가족 출신의 모범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수년간 훈련해왔습니다. 존경받는 가족에 대한 강조는 민수에게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내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때때로 확고한 지도를 괴롭힘으로 오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훈련은 도전적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의 2 주먹은 꽉 쥐어졌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그의 분노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수십 년의 훈련으로 그것을 억제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저 아이들이 내 아들들을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것이 확고한 지도라고 말하실 겁니까? 찰스의 태도가 약간 흔들렸다. 저는 부적절한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말해졌다면 당신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3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찰스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에게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룩스와 존슨 가족은 이 아카데미의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의 기부는 우리의 문을 열고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군요. 저는 전체 학교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유능한 젊은이들이지만 아마도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에 더 적합한 무언가. 민수는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외침보다 더 많은 위협을 담고 있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의 배경? 당신은 그들이 아시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제 말은 그들이 미국 주짓수에 새롭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전통적인 규율에 더 잘 적응합니다. 전통적인 규율, 당신이 2명의 검은 띠가 당신이 지켜보는 동안 흰 띠를 두들겨 패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까? 찰스는 일어서서
민수의 공격적인 자세와 맞섰다. 이 선생님, 저는 이 아카데미를 1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훈련과 학대의 차이를 압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강도와 싸우고 있다면 그들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은 그들에게 맞는 아카데미가 아닐 것입니다. 민수는 찰스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 남자의 눈 뒤에 있는 계산을 보며 이것은 무지나 감독 부족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업적 필요성으로 위장한 자발적인 공모였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의 아카데미를 열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누가 진정한 전사인지 볼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찰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아들들은 결코 내 학생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공정한 대회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찰스는 짜증난 듯 손을 흔들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이 선생님. 하지만 인정하세요. 당신의 아들들은 그저 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찰스의 눈과 똑바로 마주쳤다. 제 아들들은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스타 학생들이 같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볼 시간입니다. 찰스는 불편하게 자리를 이동했다. 처음으로 불안의 섬광을 보여주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대회, 민수가 말했다. 주머니에서 광고 전단지를 꺼내며 오픈 디비전, 내 아들들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영웅들도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무실을 떠날 때 민수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는 찰스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았다. 두려움의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그것은 좋은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공간을 정리하고 그가 주문했던 매트를 깔았다.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아파트를 훈련시설처럼 변형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 어머니는 아직 이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민수가 매트의 단단함을 확인하며 말했다. 대회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때까지 이것은 우리 사이에만 있는 일이다. 정확히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준서가 물었다. 민수의 미소는 약속으로 날카로웠다. 내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합기도와 주짓수를 배운 모든 것, 멋진 규칙이 있는 멋진 아카데미에서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 이게 합법인가요? 태현이 물었다. 자기 방어는 항상 합법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본 것 후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어떤 것도 정당화될 것이다. 쌍둥이들은 무성한 침묵의 의사소통을 담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카데미가 결코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보호, 진정한 존중. 언제 시작하나요? 준서가 물었다. 지금 당장. 민수가 대답했다. 훈련용 장갑을 끼우며. 주 대회까지 3달이 있고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장을 미완성으로 남겼지만 함의는 분명했다. 대화할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행동할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에 방은 달라 보였다. 공통의 공간에서 목적과 가능성으로 윙윙거리는 무언가로 변형되었다. 민수는 가구를 옮기고 적절한 훈련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했다. 첫 번째 교훈, 민수가 말했다. 그의 전통적인 한국 도복을 조정하며 너희가 그 아카데미에서 배운 모든 것은 너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전통적인 자세, 전통적인 조합, 전통적인 반응, 실제 싸움에서 예측 가능성은 너희를 다치게 한다. 민수는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안과 희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단지 14살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런 전투에 직면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불공정했고 그는 그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첫 번째로 그가 계속했다. 우리는 너희의 몸을 강화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너희의 몸이 수행할 수 없다면 모든 기술은 쓸모없다. 그는 쌍둥이들에게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코어 강화 운동의 시리즈를 안내했다. 그들은 이미 운동선수였지만 민수의 훈련은 다른 수준이었다. 각 세트 사이에 그는 그들에게 빠른 동작, 반응 시간, 그리고 평형 감각을 위한 드릴을 가르쳤다. 이 아이들은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민수가 말했다. 태연의 자세를 교정하며. 그들은 너희가 부드럽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1시간 동안 민수는 그들을 속도, 공격성, 그리고 취약한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을 통해 이끌었다.
의식적인 스파링도 없고 제한된 마무리도 없었다. 토너먼트 규칙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관절 균형 호흡에 집중하라. 그가 지시했다. 준서가 연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상대로 배치하며 기술적으로 보이는 것에 걱정하지 마라. 상대가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라. 쌍둥이들은 빠르게 적응했다. 그들의 타고난 운동 능력과 동일한 반사신경은 민수가 군사적 정밀함으로 구축한 기초를 제공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는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방어적인 희생자에서 공격적인 수비수로, 다음에 그 타일러 녀석이 너를 목조르기로 잡을 때 민수가 준서에게 말했다. 너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것을 사용해 그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중요한 곳에 압력을 가한다. 만약 우리가 실격되면요? 태연이 물었다. 그들을 과소평가한 상대에 대해 정당한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대회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해보자. 3달 동안 이 가족의 아파트는 전투 실험실이 되었다. 매트는 수많은 기술의 흔적을 보였고 나무 바닥은 쌍둥이들이 의식적인 생각이 근육 기억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동성 연습을 연마한 자국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매일 밤 일과 후에 아들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항상 적절한 기술과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어떻게 두려움이 그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분노가 그들을 무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평정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태현은 특히 정신적 측면에 몰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명상을 연습하고 아버지의 오래된 한국 무술 서적을 공부했다. 준서는 더 물리적이었다. 시간 외에 추가 푸시업과 코어 운동을 하며 그의 어깨와 팔에 새로운 근육 정의를 추가했다. 두 소녀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한 명이 지칠 때 다른 한 명이 그를 밀어붙였다. 한 명이 아플 때 다른 한 명이 그의 부담을 나눠줬다. 그들의 쌍둥이 연결은 그들의 훈련에서 자산이 되었다. 서로의 동작을 본능적으로 예상하고 상대의 의도를 읽는 능력을 주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울고 있는 소리에 깨어났다. 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슨 일이야? 준서가 물었다. 형제의 침대로 옮겨가며. 꿈을 꿨어. 태연이 속삭였다. 우리가 아직도 거기 있었어. 그 아카데미에.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어.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 준서는 형제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건 그냥 꿈이야. 우리는 이제 달라. 우리는 강해.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태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성으로 떨렸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들이 다시 우리를 짓밟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확신을 발견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봐. 우리는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 우리는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한 방식으로 싸울 수 있어. 준서는 그의 마음에서 네이선과 타일러의 웃는 얼굴을 생각했다. 한때 그 이미지는 그에게 공포를 가져왔다. 이제 그것은 그에게 목적을 주었다. 맨해튼 스포츠 센터는 경쟁자, 가족, 그리고 관중들이 뉴욕주 대회를 위해 변형된 체육관을 채우며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이 쌍둥이들은 등록 테이블 근처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흰띠는 주위에서 워밍업 중인 상위 랭킹 경쟁자들의 바다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 준서와 태현, 대회 조정자가 불렀다. 그의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오픈 디비전을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초보자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는 좋은 초보자 브래킷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준서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장에 있는 나비에도 불구하고 견고했다. 찰스 선생님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짜증을 혼합했다. 이 선생님, 당신의 아들들이 오늘 경쟁하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민수가 균일하게 대답했다. 경쟁구역 3 오픈 디비전, 아나운서가 불렀다. 첫 번째 경기 타일러 존슨 대 이태현. 엠파이어 아카데미 섹션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페어링이 발표되자 여러 부모들은 아는 눈빛으로 교환했다. D등급이 존재하는 이유를 빠른 시범으로 보여줄 것을 예상하며 태연은 경쟁구역 3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흰 띠는 군중으로부터 시선과 속삭이는 코멘트를 끌었다. 타일러는 쉬운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의 오만한 자신감으로 뒤따랐다. 상대에게 인사하세요. 심판이 지시했다. 태연의 절은 존중스러웠지만
굴종적이지 않았다. 타일러의 것은 형식적이었고 거의 조롱하는 듯했다. 선수들 준비, 시작. 태현은 타일러의 첫 번째 공격을 기다렸다.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타일러는 즉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다. 그의 기술과 경험의 우월함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를 기대하며 그의 움직임은 태현이 초보자에게 가능해서는 안 되는 유동적인 정밀함으로 피했을 때 빈 공기를 가로질렀다. 방역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다. 태현은 타일러의 순간적인 불균형을 활용하여 검은 띠가 즉시 매트를 두드리게 만드는 팔관절 기술을 적용했다. 포인트 2. 심판이 불렀다. 타일러의 얼굴은 충격과 굴욕으로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초보자들은 검은 띠를 끝내지 않았다. 특히 그런 임상적 정밀함으로는. 타일러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다. 공황과 당혹감에 의해 연료가 공급된 야생적인 기술을 던지며 태현은 그의 가드에서 초기 돌진을 흡수한 다음 외과적 정밀함으로 방역했다. 완벽한 스윕, 이어서 타일러에게 출구를 남기지 않는 백 컨트롤. 검은 띠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태현이 적용한 압력은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포인트 2. 승리 2. 타일러는 매트 중앙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믿지 못함, 굴욕, 그리고 불타는 분노 사이를 오갔다. 그의 패배에 현실이 가라앉자 그의 입은 말없이 열리고 닫혔다. 태현은 조용히 다가가 전통적인 존중의 표시로 절을 했다. 타일러는 돌처럼 서 있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관중석에서 침묵이 퍼졌다.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 심판이 태현의 손을 승리로 들어 올렸을 때 타일러의 침착함은 마침내 무너졌다. 이것은 불가능해,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그는 초보자야. 이것은 말이 안 돼. 그동안 준서는 네이선 브룩스와의 경기를 위해 경쟁구역 T로 불려갔다. 그 나이 많은 소년의 자신감은 그의 친구의 굴욕을 목격한 후 증발했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공황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이선이 그들이 서로 마주보며 시샤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나는 8살 때부터 훈련해왔어. 내게 좋겠네. 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몸 전체가 떨리는 것을 준서는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에너지였다. 목적이었다. 3개월 동안의 지옥 같은 훈련으로 응축된 결이었다. 그는 태연의 경기를 관찰했고 그의 쌍둥이 형제가 무자비한 미국 소년들 중 하나를 낮추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네이선은 미친 듯한 공격성으로 돌진했다. 수년간의 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던지며. 하지만 준서는 체계적인 학대에 몇 주 동안 인내심을 배웠고 그는 자신의 순간을 기다렸다. 네이선이 레그록을 시도했을 때 준서는 유연하게 빠져나가 즉시 완벽하게 위치한 목조르기를 적용했다. 네이선의 눈이 넓어졌고 공황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준서의 기술은 완벽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차분하고 계산된 효율성이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것. 충격은 체육관 전체의 눈에 보였고 네이선은 그의 호흡이 차단되자 필사적으로 매트를 두드렸다. 그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준서는 이미 두 번째 마무리를 적용했다. 시범 시연처럼 정확하고 통제된 포인트 2. 네이선은 어려움으로 일어섰다.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군중은 이제 공개적으로 웅성거렸다. 부모들과 경쟁자들은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준서가 방에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가족 섹션의 앞에 서서 조용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얼굴로. 이 순간에 준서는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이것은 치유였다. 심판이 마지막 점수를 발표했을 때 체육관은 혼란에 빠졌다. 네이선은 맹렬히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얼굴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타일러는 그의 운동 가방에 발차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준서와 태현은 서로를 만났고 조용한 승리의 포옹을 나누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쌍둥이의 연결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기쁨, 안도, 그리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방의 적대감을 헤쳐나갔다. 어깨를 곧게 펴고 머리를 높이 든 채. 이것은 사기다. 윌리엄 브룩스가 소리쳤다. 대회 임원들을 향해 전진하며
이 아이들은 초보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기꾼이다. 로버트 존슨이 바로 그 뒤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기술 수준을 숨겼다. 이것은 속임수다. 찰스 선생님은 분노한 부모들에게 합류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종류의 실수가 있었다. 이 아이들은 3개월 전에는 거의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불법적으로 훈련시켰다. 대회 디렉터, 60대의 인내심 있는 남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카데미에서 합법적으로 분류된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로버트 존슨이 으르렁거렸다. 어떤 초보자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동안 네이선과 타일러는 그들의 아카데미 좌석 구역 근처에 함께 있었다. 그들의 굴욕은 완전하고 공개적이었다. 두 10대 모두 분노의 눈물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신중하게 구축한 우월성의 이미지는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당신의 아들들은 사기꾼이다. 윌리엄 브룩스가 쌍둥이들을 가리키며 비난했다.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속임수다. 그들은 당신의 도장에서 흰 띠를 땄습니다. 민수가 균일하게 대답했다. 3개월 전 당신의 강사 앞에서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들을 불법적으로 훈련시켰다. 로버트 존슨이 소리쳤다. 어떤 초보자도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의 아들들이 단순히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 비난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맞았다. 두 부모 모두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완벽하고 우월한 아들들이 그들이 열등하다고 여겼던 소년들에게 정당하게 패배했다는 암시에 그들의 얼굴은 새로운 분노로 붉어졌다. 이 가족이 출구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네이선과 타일러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뒤에서 접근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의 눈물로 표시되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절박하고 통제되지 않았다. 이봐, 네이선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준서와 태현은 돌아섰다. 아직도 그들의 승리의 황홀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2명의 패배한 괴롭힘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 있는 위험한 절망을 인식하지 못했다. 타일러는 태현의 머리에 야만적인 펀치를 날렸고 네이선은 준서에게 악의적인 타격으로 돌진했다. 두 쌍둥이 모두 배신적인 타격에 완전히 불의의 습격을 당해 세게 넘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의 훈련이 몇 초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네이선의 야생적인 펀치로부터 멀리 굴러 방어 자세로 일어섰고 태현은 타일러의 초기 타격을 흡수하고 검은 띠가 뒤로 비틀거리게 만드는 파괴적인 기술로 방역했다. 이어진 것은 그들이 방금 이긴 통제된 스파링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싸움이었다. 잔인하고 용서 없는, 마침내 억압된 분노의 달이 폭력으로 폭발하는. 준서는 네이선을 그의 입술을 갈라지게 하고 그의 코를 피 흘리게 만드는 조합으로 잡았고 태현은 그의 아버지가 그 비밀 세션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종류의 정밀한 기술로 체계적으로 타일러를 해체했다. 보안이 마침내 싸움꾼들을 분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네이선과 타일러는 피투성이와 상처투성이였고 그들의 검은 띠는 찢어지고 그들 자신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쌍둥이들은 그들이 뒤에서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지만 현저히 적은 손상을 보였다. 네이선 브룩스와 타일러 존슨은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고 모든 미래 지역 대회에서 금지되었다. 그 결정은 엠파이어 아카데미 부대를 통해 충격파를 보냈다. 그들의 스타 학생들은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금지되었으며 전체 무술 커뮤니티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교훈은 완료되었고 승리는 완전했으며 쌍둥이 이의 희생자에서 승자로의 변신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이었다. 민수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그의 아들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모든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면서 존중은 띠나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맞서고 다른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용기에서 온다는 것.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그의 아들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쌍둥이들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사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집에 있었다.